네, 사실 페드를 포함해서 OCC 또 연방예금보험공사인 FDIC가 이 내년에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지침을 공개할 예정이기도 하잖아요. 좀 이런 부분들 앞두고 뭐 금리 인상도 인상인데 이 아예 대놓고 규제를 하는 방안들을 내놓으면은 이런 부분도 우리 시장에 좀 악영향으로 단기적으로는 끼쳐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 파월 의장은 개인적으로 암호화폐 규제와는 자기가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페드의 역할은 그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기 때문에 그 외에 벗어난 어떤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어택에 대한 준비 그런 것들 아니면은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금융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되게 배척해왔던 자기와는 거리를 두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연임되면서 근데 사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임되면서 자기가 이제 그 나와가지고 한 말 중에 되게 큰 제가 주목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때문에 발생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금융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그것을 그 막기 위해서 페드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 오염과 어떤 클라이밋 체인지, 그 기후 변화가 페드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이제 얘기들을 많이 이제 나왔죠. 그런데 그 페드의 발언,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을 이제 옹호하는 사람들 입장은 뭐냐면 페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고 그 정책적인 통화 정책적인 부분에서 글로벌 갑에 위치해 있는 기관인데 지금 가장 큰 글로벌한 어젠다인 환경 오염이나 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냐? 라는 거죠. 그래서 기후변화라는 거는 다른 말로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해 보면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은 채굴을 통해서 그 에미션,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 이산화탄소를 발생한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어떤 정치적인 의견들이 합세를 해가지고 크립토커런시를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 선두에 서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코인데스크였나 CNBC였나 그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주 강하게 비트코인을 비판을 했었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체로 미국 중앙은행 페드에서 발행하는 CBDC가 꼭 발행이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고 이제 그 의견을 일부 그 제롬 파월 의장 이번에 연임을 하면서 수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그 브레이너드 같은 분도 아주 대표적으로 엘리자베스 워렌 그 상원 의원과 의견이 궤를 같이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분간은 FDIC 그리고 SEC 그리고 CFTC까지 이 다양한 미국 그 금융 그 시장을 규제하는 그 기관의 수장들과는 약간 별개로 일단은 중앙은행 차원에서 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혹은 기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굉장히 서포트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기조가 갈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보고요. 아마도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 이제 USDC라던가 USDT 같은 것들을 더 확실하게 레귤레이트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거세질 거예요. 진짜 인가받은 곳에서만 거래할 수 있게 하고 완벽하게 세금으로서 통제하려고 하는 움직임 앞으로 강해질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마 CBDC의 곧 출시 소식까지 나오지 않을까 제롬 파월 임기 중에 저는 그렇게 강하게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은 앞으로 더 거세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FDIC랑 SEC랑 CFTC까지 서로 자기네가 주관 규제기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모시는 시어머니가 몇 명이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상황에서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앞으로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래서 이 리질리언스, 암호화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규제에 대한 리질리언스, 저항성이죠. 그 저항성들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면서 뭐가 살아남을지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SEC의 그 게리 겐슬러 의장 같은 경우에는 클리어하게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되게 이제 애둘러서 표현을 했거든요. 그 나머지 그런 암호화폐들은 다 증권이라고 SEC는 보고 있다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 또 CFTC 의장은 CFTC 의장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다 파생 상품이다. 모든 것들이 다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이고 우리가 다 관리 감독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FDIC 이제 미국 연방 예금보험공사죠. 여기에 이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들을 합법적으로 제공해야 되니까 FDIC가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관리 감독 권한을 가져가야 된다라면서 좀 친화적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특검법 규제랑 사실 비슷한 그 것들을 내세워서 암호화폐를 규제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은행 감독 기관들은. 그래서 트래블 룰 도입, 뭐 암호화폐의 어떤 송신자, 수신자 신원 분명하게 하는 KYC, 그리고 이제 KYT라고 해서 Know Your Transaction. 누가 보냈고 어디를 통해 보냈고
어디를 통해 받았고 이런 것들 다 클리어하게 남겨라. 그러면 우리가 합법적으로 이제 예금이나 적금 상품 혹은 대출 상품까지 다 지원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완벽한 국가적인 통제를 원하는 거네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좀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되게 갑자기 무서워지는데 무섭네요, 정말. 미국에서 먼저 저렇게 선제적으로 나갈 것이고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도전이 계속될 건데 그래서 리질리언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성이 충분히 큰 그런 암호화폐들을 선별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은 방향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